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 잼돈입니다. 장사란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장사 왜 하죠? 근데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선뜻 사실 그냥 다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돈 벌려고.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게 참 뭐예요. 그냥 다른 좀 돈 적게 벌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장사냐 이거지. 왜 하필 장사일까요? 장사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내가 노동력이 들어가. 근데 남 밑에서 일하면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그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종업원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뭐랄까 월급 나와. 근데 장사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완전 다른 거야. 사장이잖아, 사장. 내가 일을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뼈 빠지게라는 표현 자체가 좀 너무 과하다. 그냥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어떤 가치도 하나도 못 받고, 심지어는 투자금, 장사는 투자금이 들잖아요. 대부분 투자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다, 회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막 가게를 차리는데 1억 2억 이렇게 들었어. 퇴직금 썼어. 근데 한 3년 만에 재수 없이 가게가 망했어. 경매 당했어. 건물주가 경매 당해가지고 쫓겨났어.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로또 되는 것만큼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힘들다. 일단 그런 리스크가 있다. 장사는 리스크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자,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그냥 일만 하면은 내가 가게에서 가게 접시를 막 잘 닦아, 가게 청소를 잘해, 그런다고 손님이 가게가 깨끗하네요 하고 돈을 주고 가요? 아니라는 거지. 즉 손님이 원하는 거를 베풀어 줘야 돼요. 손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아 떨어져야 장사라는 게 되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장사라는 거는 물론 미용이나 이런 거라는 서비스직이랑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해서 내가 이거를 가공을 하죠. 그래서 손님한테 내어주면은 손님은 그거를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우리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아무튼 이제 정산해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온 물건 값이 그리고 월세 낸 거, 그리고 전기료 낸 거, 이런 것들을 연간 1억이라고 할 때 나는 손님한테 받은 돈이 2억이야.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장사라는 거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나는 손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뭘까요? 그런 음식이 됐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셰프냐에 따라서,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과일이나 디저트를 만들어도 한 접시에 10만 원이 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 대접을 만들어도, 한 대접에 그릇을 가득해도 10,000원에 싸게 팔아야도 아무도 안 사 먹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즉 그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는 사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는 말이죠. 물물교환의 가치로 볼 때 장사라는 거는 돈을 벌려고 목적을 한다? 자,
돈을 벌려고 목적을 하는 순간 그 가게는 점점 망해요. 네.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해야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이 장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더라고요. 아니면은 더 좋은 무엇, 남들이랑 차별되는 무엇,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막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네. 이런 삼성이나 이런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들도 연구 개발에 비용을 쓰는 이유가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개발 비용을 만약에 안 한다, 개발을 안 한다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기업보다 더 못한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소니라든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니 엄청났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거래를 하려면 고객을 위해야 된다가 핵심인 거예요. 고객을 도와줘야 된다. 고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이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의 결정은 달라지겠죠. 돈이 많은 부촌에 있다면 좀 더 가격 저항이 낮을 것이고, 예? 뭐 그런 곳이 아니다. 예, 그냥 일반 뭐 한적한 읍내에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종합예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바꿀 수 없는 게 뭘까요? 바꿀 수 없는 거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장사에서. 외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동산의 주변에 있는 배후 세대와 그 동선,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날씨가 될 수도 있고, 환경, 뭐 뷰가 좋은 뭐 해수욕장 또는 뭐 전망이 좋은 카페, 이런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꿀 수는 있다. 여지는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한식 요리를 했는데 이제 일식이나 중식도 할 수 있겠다. 그거 도전해 보겠다. 아니면 한식이랑 퓨전해서 다른 음식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로 내가 극복해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뭐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팔릴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닌데, 한마디로 명품, 네? 루이비통,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것들, 그게 뭐 없어서 못 사나요? 아니잖아. 있어요. 백화점 가면은 다 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싸게 많이 만들어도, 아무리 고급지게 만들어도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또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의 여력이 없다. 이러면은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비싼 음식을 만든다. 또는 이제 어떤 평균보다 높은 단가의 음식, 좀 더 고급진 그런 거를 만든다라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번화가, 이왕이면 서울,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똑같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뭐 흑백 요리사에 나온 막 그런 셰프들이 하는 음식을 매일매일 가서 드시지 않잖아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를 매일매일 가서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소수라고. 그러니까는 시장성이 있으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마진을 남기려면, 수지타산이 되려면 그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고 아무리 해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개떡같이 만들어도 시장에서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럼 한마디로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잘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은 가게 인형 뽑기 매장을 3개를 하고 있어요. 지역이 다 달라요. 그 동네 상권도 좀 다르고 그 동네 수준도 다르겠죠. 당연히 지역이 다르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형태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인형을 넣어도 매출에서 차이가 10배씩 나요. 네, 한 군데에서는 막 사실 여기만 운영을 해도 될 정도, 나머지 2군데는 운영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뭐 인형 뽑기 기계를 사놨고 그냥 하니까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그게 안 맞는 거야. 인형 뽑기가 안 맞으니까는 매출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다. 부동산에서 오프라인 장사, 특히 장사라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잖아요. 시장. 이 여기서는 자리가 진짜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무 자리나 내가 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유정수 대표님 그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또 중요한 게 파사드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먹는 장사에서. 저는 그 간과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집합 건물 상가에서 1층에 또는 뭐 이렇게 하나의 한 개 호실을 인테리어 해서 이렇게 옆에 간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뭐 돋보이게 하는 것과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써가지고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나의 그 요리하는 음식, 장사하는 그런 걸로 만든 거랑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집합 건물의 개별 상가로는 음식점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관가했던 건데, 인형 뽑기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인형 뽑기는 독립된 건물을 하나를 차린다는 것 자체도 되게 많이 투자 금액이 뭐 몇십억 단위로 들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놀랐던 사실이 권리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권리금.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 이 유정수 대표님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단독 건물, 라라브레드나 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게, 특히 요식업이나 제빵, 뭐 커피 이런 쪽에서 그런 강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독주택 이런 거를 사서 그거를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택에는 없는 상가에는 있는 권리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빵을 할 수 있으니, 또는 어떤 요식업을 할 수 있으니 주택을 사서 이거를 식당으로 또는 근린생활 시설로 변동을 해서 이제 개조를 하고 거기에 장사를 시작해서 그 장사가 잘 되는 거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자기는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권리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요식업에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한다면은 모든 재료를 아끼게 되고 뭔가 마진을 생각하게 되고 손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빼앗으려고. 지금 근데 이제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망하고 있어요. 계속 망하고 있어요. 제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종종 글을 보면은 막 손님에 대한 욕을 막 엄청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놈, 물론 손놈도 있어요. 뭐 진상 같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뭐 오늘 뭐 개시도 하나도 못했어요.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 다 어디 갔나요? 또는 한 명 와가지고서는 3시간째 죽치고 있어요. 손님 5명, 10명 와가지고서는 안주 2개 시켜놓고 맥주도 나눠 마셔요. 이런 글들을 보더라고요. 식당이나 음식, 술집 이런 데서.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어떻겠어요? 안 좋겠지. 예. 앞에 사고가 났나?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비스가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요? 안 찾아와? 안 찾아오겠지.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서비스가 안 좋은 식당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잖아. 당연히 안 찾아간다고. 나도 안 찾아가. 예. 안 찾아가는 게 당연하잖아. 앞에 사고가 났나 보네요. 한번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휴, 다 깨졌네.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야. 어휴, 저기 스타렉스를 아주 그냥 뒤에를 뭐가 박았어. 어휴, 장난 아닙니다. 후방 추돌을 당했네.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딴 길로 샜네요. 아무튼, 자. 여러분은 다른 가게에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가. 나도 안 가요. 저도 안 가. 그거 갈 이유가 없어요. 옛날이나 물건이 귀한 시대에나 그게 통용됐죠. 예, 물건이 귀하니까. 거기 아니면은 독점이니까. 예, 지금도 독점인 시장은 있겠죠. 예, 있어요.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독점이에요?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는 손님들은 다른 대안이 너무나 많다. 대안이 너무 많고, 특히 먹는 장사는 하루에도 3번씩 비교가 돼요. 우리는 거의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 아침에 먹었던 거랑 점심에 먹었던 게 비교가 되고, 점심에 먹은 거랑 저녁 먹은 게 비교가 되고, 어제 먹은 거랑 오늘 먹은 거랑 또 비교가 되고, 계속 비교를 해. 그럼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 이게 낫냐 안 낫냐, 더 나은 게 무엇일까,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내가 가는 식당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골라가면서 이제 기존에 거 먹었던 것들을 거기서 괜찮은 애들로 골라가면서 그 중에서 새로 생긴 집이 있거나 이제 어떤 소개로 인해서 알게 된 집을 끼워 넣어서 거기서 기존에 맛이 없었던 집을 탈락을 시키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거를 조금 표현을 이제 조금 방탕하게 하면은 내가 바람을 펴. 예? 내가 바람을 펴서 한 10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10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갑자기 되게 예쁜 미스 코리아를 소개를 받았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제일 못난 애를 탈락을 시키고 그 미스 코리아를 이제 끼워 넣는 거야, 10명 중에.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예. 사람들이 식당을 가는 그 패턴 자체가. 쇼핑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옷을 사거나 이런 쇼핑, 이런 것도 그런 것 같고, 여행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행도. 예. 우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말이죠. 이걸 예를 들면은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갔다가 울릉도 여행을 갔다가 울릉도에서 갑질 바가지를 막 씌웠더니 탈락. 여수에서 바가지를 씌웠더니 이제 여수 사람들이 안 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셀렉을 해놓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딴 길로 새는데, 장사를 함에 있어서 손님에게 어떤 것을 베풀 것이냐, 에? 나는 손님에게 어떤 가치를,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줄 게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더 예쁘게 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줘야 될 것이냐. 에? 똑같은 편지를 받더라도 꽃 한 송이랑 같이 받는 거랑 에? 그냥 편지만 받는 거 다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꽃 한 송이 한다고 해서 돈 비싸요? 안 비싸잖아.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손님에게 어떻게 이것을 줄 것이냐. 네. 손님에게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장사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 어떻게 가격 절감,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고, 이미 나는 가격이 정해졌잖아요. 가격을 높일 것이냐, 이것도 고민하면 안 돼. 가격을 뭐 높이면서 서비스를 더 높이면은 좋겠지만요. 그래서 손님에게 무엇을 더 어떻게 줄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받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받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손님에게 주어야 손님이 나와 내 가게를 또 찾아오고, 손님을 데리고 오고, 장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자 잼돈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